한번 기억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기억력 테스트? 네. 아. 정답! 강아지의 비밀 노래 소설입니다. 질 줄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일단 진 건 진 거고 우리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짜잔. 변시와 육아. 이건 무슨 키워드예요? 변호사가 되는 마지막 과정. 바로 변호사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변호사 시험이 많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다들 알고 계시는 그 범위, 그 시험 범위가 어마어마하죠. 봐야 할 책들만 해도 예전에 누가 사진 찍어 놓은 거 보니까 이렇게 책을 바닥에서 이만큼 쌓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렇게 범위도 어마어마하고 시험 기간도 5일에 걸쳐서 하거든요. 그 5일 지나가는 거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네, 밸런스 게임. 아기 신생아 시절로 돌아가기 vs 변호사 시험 다시 보기. 와,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저는 그냥 신생아 시절로 돌아갈래요. 변호사 시험은 제 인생 최대의 난관이었어요.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요. 저는 진짜 시험 보고 나서 거의 한 7, 8년 차 변호사 될 때까지 그때까지도 시험 보는 꿈 꿨어요. 저번 달에도 한 번 비슷하게 꾼 적 있어요. 김 변호님께도 제가 똑같이 네.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는 군대 다시 가기 vs 변호사 시험 다시 보기. 아, 군대를 다시 갈 것 같진 않고요. 저는 차라리 변호사 시험을 다시 보겠습니다. 변호사 시험을 준비할 당시에는 이게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이런 게 물론 불확실하기도 해서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가장 힘든 시기는 아니었어요. 순위를 따지자면 뭐 내 인생의 세 번째로 힘든 두 번째가 군대. 1위는 뭔가요? 1위는 확고하죠. 아이가 태어나고 첫돌이 될 때까지의 그 기간.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고요. 진짜 육아는 위대합니다. 이건 인정해야 돼요. 네. 맞아요. 음. 본죽? 밀키웨이. 변 씨가 어쨌든 인생 최대 난관 중 하나인 건 두 분 다 마찬가지신 것 같은데 그때 지금도 많이 생생하게 기억나시고 그러시죠? 기억나죠. 본죽 키워드. 저는 한 번에 붙지 못했어요. 처음 시험 봤을 때 속에 탈이 나가지고 진짜 밤새도록 토를 하고 너무 기진맥진해가지고 뭐 핑계긴 하지만 시험을 제대로 못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이제 시험 볼 때는 그러니까 속이 편안해야겠는 거예요. 손이 편안하려면 뭐다? 죽이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본죽을 저는 그냥 시험 기간에만 먹는 게 아니고 시험 시작하기 전 일주일 전부터 그 본죽만 먹었어요. 메뉴별로 다 바꿔 먹었지만 너무 오랫동안 그 본죽을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본죽 특유의 그 향을 제가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너무 질려서 지금도 본죽이 냄새만 맡아도 싫어요. 죽을 안 먹는 수험생은 없을 거예요. 본죽에서 보면은 불고기하고 낙지가 들어간 그 불락죽이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는다는 그 불락하고 발음이 똑같아서 저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수능 보면 중간에 초콜릿 같은 거 그러잖아요. 변호사 시험도 혹시 그렇게 하나요? 저는 이제 변호사 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여러 간식을 테스트를 했어요. 뭐가 좋을까? 일단 까기 쉬워야 되고 한 입에 쏙 넣어야 되고 치아에 견과류나 이런 게 끼면은 시험 내내 신경 쓰이니까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가져간 게 밀키웨이라는 초콜릿이었거든요. 나도 이거 기억나요. 밀키웨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렇게 여기 해주시나? 그리고 이 펜이 중요하잖아요. 펜. 자기한테 맞는 펜을 고르는 게 중요해요. 뭐든 뭐 장비빨 아니겠습니까? 저도 골라갔죠. 저는 그리고 펜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옷에 거는 고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손에 닿는 게 싫어서 여기를 줄톱으로 잘라가지고 그렇게 만든 펜을 대단하다. 챙겨가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게 펜이 중요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게 시험이 써야 되는 게 워낙 많아서 진짜 그 답안지를 다 못 쓰고 제출한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여서 그러니까 빨리 근데 그래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채점하는 사람이 그래서 그 잘 쓰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펜이 나한테 맞고 정말 스무스하게 팔목이나 손에 힘들지 않게 써지는 거 그죠? 이제 올해부터는
컴퓨터로 시험을 치거든요. 진짜요? 네, 더 이상 너무 펜은 좋겠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 앞필이어가지고 점수 깎인 적 많다고 교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최대한 짧게 쓰고 키워드를 그나마 잘 보이게 쓰려고 애를 쓰면서 수험 공부를 했는데 좋겠어요. 나도 타이핑은 빨리 할 수 있는데. 닷새 동안 변호사 시험을 보신 거잖아요. 연달아서. 그럼 집중력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아, 저는 집중력이 좀 흐려진다기보다는 너무 긴장을 해서 시야가 흐려지더라고요. 저는 뭐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생에서 가장 정말 중요한 시험이고 이 순간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집중력이 잘 흐트러지진 않는 것 같아요. 변호사님 그러시면 제가 뭐가 돼요? 물론 이제 그래도 순간순간 위기가 올 때가 있는데 그때면 뭐다? 밀키웨이. 네, 밀키웨이로 잘 넘겼습니다. 매 시간 한 2번씩은 먹은 것 같은데 뭐 집중력이 꽤 많이 흐트러진 모양이네요. 아, 밀키웨이 광고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홍보를 하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있다. 네. 다음 키워드입니다. 짠. 등산. 키워드가 하나네요. 이거는 변호사 시험 합격자 발표 날에 있었던 일이죠. 저는 그 발표난 시간에 합격자 발표를 보는 거를 정말 도무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내다가 마음의 준비를 했다가 기도도 한번 했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막 흐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이제 봤는데 발표가 5시에 났으면 저는 한 7, 8시에 확인을 한 거죠. 전화를 딱 이제 아버님한테 드렸는데 아버지가 너무 담담하게 그래 알았다 이렇게 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제 인생에 걸린 일이고 제가 이렇게 행복한데 너무 무덤덤하시네 하고서는 끝났죠. 근데 나중에 듣고 보니까 오전쯤부터 계속 산을 오르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도 이제 기도를 하시면서 이제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또 떨어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으셔가지고 정말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마음으로 내려오셨다고 해요.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셨는데 이제 그 마음이 이제 표현이 안 되셨던. 저는 제가 등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험 발표하는 날에 친구하고 이제 등산을 하고 있다가 발표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합격자 명단을 확인을 했는데 그 순간 알았죠. 나는 수험 번호를 모르는구나. 그 당시에는 이제 이름 없이 번호로만 나왔거든요. 발표 때문에 법무부 홈페이지는 뭐 마비가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유유히 등산을 마치고 이제 근처에 있는 PC방을 찾아서 수험 번호를 확인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합격 사실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제 내 핸드폰을 보는데 음성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이 메시지를 남기셨어요. 괜찮다. 다시 준비하면 된다.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 일이 싶어서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나 붙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제 동기 어머니와 저희 어머니가 같이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동기 어머니는 발표 즉시 이제 합격 소식을 들었고 하지만 저는 연락이 없고 얼마나 마음을 졸이셨을까. 아이고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현 변님은 되게 섬세하시고 근데 김 변님은 좀 대범하신 데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런 각자의 성격이 변호사로 일을 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시나요? 조금 김 변호사님보다 섬세한 면은 있긴 있는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렇게 섬세하진 않고 무덤덤해요. 변호사 일이라는 게 이제 한 사람의 인생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정신적으로 압박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무덤덤한 그런 성격이 좀 필요한데 저희한테는 어쨌든 이게 일이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이 이제 무너졌을 때 그때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든 것 같아요. 변호사 하기에 좋은 성격이라는 거를 조금 재밌게 표현을 해보자면은 키보드 워리어 아니면 싸움딱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라는 게 나의 주장에 대해서 항상 반박을 당하고 이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떤 그런 기질이 있는 건지 상대가 내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 그걸 다시 반박을 하고 싶고 그 반박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나 반박 서면을 쓰는 일이 재밌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와, 천성이 천성. 반대로 말하면 이제 상대방의 어떤 사소한 반박에도 이렇게 상처를 입는 성격의 사람이라면 변호사로서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제 박희연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무던한 성격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옛날 얘기 떠올리니까 되게 재밌네요. 많은 분들은 또 이제 변호사로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준비했습니다. 다음 편 영상으로 함께 하시죠. 네네. 오늘 영상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빔방. 아빠!